또 다른 업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눈여겨보고 있는 업종은 건자재 쪽인데요. 김현미 장관에서부터 변창흠 장관으로 바뀌면서 정부의 스탠스가 투기를 일삼는 사람들의 문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공급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이 밸런스를 맞춰가는 게 너무 높아진 가격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냐라고 큰 정책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데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스탠스는 공공 중심으로 공익성과 원활한 물량 공급을 동시에 이뤄내겠다. 이런 생각들이긴 한데 이게 민영이 아니더라도 얼마만 공공으로 또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공공이 됐든 민영이 됐든 일감이 늘어난다. 건설하는 물량들이 늘어난다. 그러면 공통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지금까지 쭉 눌려왔었던 건자재 업종들이 상당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작년 말에 보면 이제 건설할 때 제일 먼저 기초공사에 들어가는 게 콘크리트 파일이라고 상당히 큰 폭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 뒤로 뭐 시멘트라든지 뭐 유리 그리고 각종 보드 이런 것들이 수차적으로 지금 가격이 오르거나 물량이 좀 귀해지는 실제로 저희가 1, 2월 달에 좀 탐방 가서 물어보면은 야, 이렇게까지 좋을 리가 없는데 일시적인 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되게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동남아나 이런 데서 유리라든지 보드 그러니까 나무나 MDF나 이런 것들이 국내로 이렇게 수입된 저가 물량이 수입되는 게 있었는데 요즘 해운 운임이 올랐지 않습니까? 운임이 오른 상황에서 이걸 옮겨서는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남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쪽도 경기가 좋아졌다 보니까 굳이 한국으로 저가에 수출하지 않더라도 내부에서 좀 더 소화되는 물량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로 들어오는 그 저가 제품들이 사라지면서 급격하게 수요는 더 늘어나는데 공급은 자연스럽게 제어가 되면서 국내에서 그런 건자재업을 하는 회사들의 수익성이 급격하게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봤을 때는 딴 것도 다 오른 거기 때문에 원활하게 가격 정가가 되면은 또 한 번 더 수익성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해서 건자재 업종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대표님 좋아하시는 딥밸류 스타일 건자재 쪽, 은행 쪽 말씀해 주셨는데 저 시청자들 듣기에는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또 다른 혹할 만한 그런 섹터들 아이디어 보고 계신 거 계신가요? 어제 보니까 재밌는 기사 하나 떴는데 이서진 씨가 두올이라는 회사의 주식을 팔았다. 라는 것 때문에 화제가 됐더라고요. 금액이 사실 그렇게 크진 않은데 사이사로 한 2018년에 투자했던 회사에서 아이오닉의 시트 관련된 제품을 납품한다 라고 해서 주가 이제 급등해서 팔았다라는 뉴스였었는데요. 올해 주목하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는 전기차나 친환경차로 바뀌더라도 혹은 지금처럼 SUV 물량이 늘어날 때 어디에서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주목해서 보고 있거든요. 예전 영상에서도 보면 내부에서 이제 사용하는 부품들 보시면 좀 더 언급하신 적 있으시죠? 어떤 맥락에서 얘기하신지 아실 수 있을 텐데요. 테슬라나 이런 것도 보면 유리 공간이 그러니까 바깥을 볼 수 있는 공간들이 예전보다 좀 커지고 실내에서 뭔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뭐 TV도 보고 뭐 그냥 차박이나 이런 것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공간들이 더 커진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모빌리티, 그러니까 움직이는 기관으로서 차량의 의미뿐만 아니라 거주 공간 내지는 여기서 레저 공간으로서 차량의 의미가 더 중요해지거든요. 어떤 시트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유리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은 여전히 시장에서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전기차로 갈수록 유리 같은 경우에는 두께는 더 얇으면서도 그 강도는 똑같은 유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훨씬 더 시한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단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예전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운 착자감이 좋은 의자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단순히 인기 있는 뭐 자율주행 관련된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실제로 물량이 늘어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주목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지난 영상에서도 시트라든지 유리라든지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짐작은 좀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건자재 은행 관련된 부분은 의외로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좀 계실 것 같습니다. 낭중지축회의 영상 제작하실 때 종목 선정 기준 이런 게 있으신가요? 두 가지 기준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종목은 뺀다. 너무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 뺀다. 7대3 정도 하는 가치주와 성장주 비율로 이제 바벨 전략으로 투자를 한다. 이 3에 해당하는 게 공부하는 시간은 오히려 이게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의학단원 보면 서로 막 급하게 뭐 이거 응급실에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여러 어떤 단어를 이용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커뮤니케이션이 빠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컨텐츠를 제작할 때는 투자의 개념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아이템 그리고 설명을 들으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아이템 이런 걸로 집중하는 게 낫다.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상 볼 때 아까 말했던 성장주들은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주가의 변동성도 아주 큰 편이라서 고객분들이 언제 이 컨텐츠를 볼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좀 고평가돼 있거나 이런 것들은 좀 빼고 좀 싸면서도 구독자분들이 좀 큰 상처를 입지 않을 만한 이런 종목을 고르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종목, 너무 비싼 종목 빼고 종목들을 선정하게 됩니다. 실제 자금을 운용하고 계시고 예. 또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고 있는 기관 투자자로서 또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컨텐츠를 가장 찍기 쉬운 종목들은 저희가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찍기가 쉽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저희가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할 얘기도 많고 이렇게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저희는 매수 추천이라 안 하더라도 매수 추천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5% 공시를 했다든지 이런 종목들은 가능한 저희가 배제를 하는 네. 그리고 저희가 컨텐츠 다룰 때 좀 조심하는 게 장점도 있지만 리스크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잡아드려갖고 주가가 안 오르고 기다려야 되는 리스크가 가장 큰 리스크긴 한데 그 리스크 부분을 강조하면서 좀 더 이렇게 밸런스 있게 투자 컨텐츠 내지는 주식 투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드리는 게 컨텐츠를 찍는 방향성이기도 하죠. 댓글들 보면 종종 뭐 매수했다 이런 얘기들 써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좀 부담이 있으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연을 다니다 보면 항상 1시간에 2시간 정도의 가치 투자 관련 강연을 합니다. 물론 제가 가치 투자를 하는 강연의 목적은 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리고 가치 투자 철학을 전파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 강연이 끝나고 나면 누군가 슬그머니 쑥 손을 드시고 항상 물어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사면 됩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그 얘기를 한 건데 그 마음은 좀 이해를 하죠. 저희는 거기에다 다 넣고 이것저것 얘기했고 이런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보면 컨텐츠 찍으면서 댓글에서 또 배우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업계 업계 전문가분들이 당신이 얘기했던 것 중에서 이건 맞는 것 같은데 이건 내 생각 좀 다른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도움도 받기도 하고 혹시 샀다고 하더라도 큰 그렇게 상처를 입지 않은 이런 종목으로 좀 더 그 고르는 게 저희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진짜로 매수 추천이 아니라는 거. 댓글에 가끔씩 제가 열에 하나 정도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은 저도 사람인지라 멘탈이 살짝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귀엽게 그리고 응원해 주시면은 저도 좋지 않을까. 혹시 다음 영상 콘텐츠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제가 지금까지 그 찍었던 컨텐츠들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 아이디어나 내 리스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점검해보는 이런 컨텐츠 한번 생각해보고 있고요. 한국에서 좀 유독 지주회사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평가된 지주회사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왜 저평가되는지 이런 걸 좀 다뤄보는 컨텐츠를 만들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낭중지축K 콘텐츠 기다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예. 다음 콘텐츠 상당히 기대됩니다. 바쁘신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